의사는 과연 어떻게 단백질을 섭취하는지 의사 단백질 루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닥터 인사이드입니다. 요즘 시중에 그 단백질과 관련된 상품들이 되게 많이 나오죠. 그쵸. 네, 단백질 보충제, 뭐 파우더 이런 것도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단백질을 과연 어떻게, 얼마나 먹어야 될지, 그리고 단백질 보충제는 어떤 걸 먹어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고 쉽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백질은 정말 중요합니다. 일단 단백질은 우리 몸에 없는 데가 없죠. 그쵸. 특히 머리 쪽에도 이제 단백질로 구성돼 있고 피부도 단백질로 구성돼 있죠. 콜라겐 같은 것들. 그리고 근골격, 우리 몸에 있는 근육, 이거 당연히 단백질로 구성돼 있잖아요. 사실상 거의 단백질이죠. 네, 답니다. 그리고 겉에 보이진 않지만 면역세포들이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면역력이 떨어지면 그땐 단백질을 많이 먹어야 되는 이유가 다 그런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단백질이 부족해지면 피부도 푸석해지고 머리카락도 빠지고 면역력도 약해지고 뭐 이렇게 되겠네요. 자, 여기서 질문. 우리의 근육량은 언제부터 빠질까요? 한 40대에서 한 50대 좀 전에? 그럴 것 같은데 실제로는 30살을 기점으로 그때 피크 치고 서서히 빠진답니다. 아, 저희 이미 빠지고 있네요? 저희는 이미 빠지고 있어요. 그렇구나. 네, 실제로 보면 30살을 기점으로 그때부터 매년 한 1% 안팎으로 근육량이 빠지고요. 그리고 70세가 되면 그 피크 쳤던 시점에 한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렇구나. 네, 그래서 30대부터 우리가 단백질을 관리를 해야 되고 특히 50대 이상이 되면은 그 근육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빠지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각별하게 더 신경을 써야 됩니다. 단백질을 얼마나 섭취하면 좋은지 쉽게 말씀드리자면 1kg당 단백질 1g 정도를 하루에 섭취해 주시면 좋습니다. 매일요? 네, 매일.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그날 근력 운동을 했다, 그래서 좀 펌핑을 시키고 싶다 하면은 1.2배 정도 드셔주시는 게 좋고요. 특히 60대 이상의 근감소증이 심해지시는 그 연령대에는 역시나 1.2배 정도를 드셔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제가 몸무게가 75kg이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단백질 75g을 먹고 특히 제가 근력 운동을 하는 날에는 1.2배를 곱해서 90g 정도를 섭취를 합니다. 이게 음식물로 섭취하는 것도 있고 네네네. 예, 단백질 따로 섭취하는 것도 합해서죠? 합해서. 그래서 제가 나중에 제 루틴을 보여드릴 거예요. 끝까지 따라와 주세요. 네. 자, 그럼 여기서 단백질을 잘 먹는 팁 2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단 단백질은 소화가 잘 안 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꼭 나눠서 드셔야 되고요. 그래서 추천드리는 게 아침, 점심, 저녁, 그리고 간식으로 한두 번 정도로 나눠서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생각보다 자주 먹어야 되네요. 자주 먹어야 돼요. 한 번에 먹으면은 소화가 안 돼서 막 설사하거나 그렇게 될 수가 맞아요. 있습니다. 두 번째, 단백질은 당연히 음식으로 먹는 게 제일 좋겠죠. 그렇긴 하죠. 그런데 우리 젊은이들 아침 못 먹고 가죠. 그러니까 이 시간 없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입맛이 없거나 소화가 잘 안 되는 고령의 분들은 이런 단백질 보충제와 같은 것들을 같이 드셔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단백질 보충제 요즘 정말 많은데요. 그 중에 제가 핵심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단백질 보충제는 기본적으로 동물성 단백질 그리고 식물성 단백질이 있는데 첫 번째로 동물성 단백질 보충제를 드시려고 한다면 그냥 WPI라고 하는 분리유청 단백질을 드시면 됩니다. 이게 뭐냐면 단백질 순수 함량이 90% 정도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그 함량이 높고요. 그리고 유당을 최대한 줄였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유당 불내증 환자분들이 진짜 많거든요. 저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분들이 드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런 분리유청 단백에는 BCAA라고 하는 필수 아미노산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이 BCAA가 우리 근육 생성에 엄청나게 도움을 주기 때문에 저는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원래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어가지고 좀 이걸 시도를 해봤는데 그래도 약간 속이 좀 가스가 차는 것 같고 설사도 약간 했거든요. 그 당시에. 맞습니다. 분리유청 단백이 유당을 최대한 줄였다고 하지만 이거의 기본이 우유에서 추출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드시고 나서도 여전히 가스가 차거나 막 속이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차라리 식물성 단백질로 된 것을 드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식물성 단백질 중에서도 대두 단백질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대두 단백질은 특히 혈중에 있는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특히 소화가 안 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고령의 분들,
분들, 이제 콜레스테롤 조절 하셔야 되는 분들은 식물성 단백질로 된 보충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이 분리유청 단백이나 이 대두 단백이나 결국 동일한 양을 먹었을 때 그런 발휘하는 효능은 똑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 구분해서 먹는 것보다는 일단 단백질을 먹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권 선생님은 도대체 어떤 단백질을 먹고 있는 거죠? 저는 WPI, 분리유청 단백을 먹습니다. 왜냐면 전 그걸 먹어도 막 속에 부대끼는 게 전혀 없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분리유청 단백 안에는 필수 아미노산이 많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특히나 웨이트 같은 거를 좀 가끔 하기 때문에 근육 생성에 더 도움을 받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소화가 잘 안 되시거나 고령이신 분들은 대두 단백질이나 아니면 실제로 병원에서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많이 권유를 하고 있는 그린비아, 뭐 메디푸드, 뉴케어 뭐 이런 광고는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들은 실제로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근데 그 콩팥, 신장 안 좋으신 분들은 이거 단백질 먹을 때 주의하라고 하던데 그건 어떤가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 만성 신부전 환자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오히려 고단백질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단백질 보충제를 드시기 전에 충분한 의사의 상담을 받고 진행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의사는 어떻게 단백질을 먹는지 의사 단백질 루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궁금해요. 네, 일단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75kg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루에 75g의 단백질을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예전에는 아침을 많이 먹었는데 요즘은 아침 먹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기를 키우다 보니까. 시간 없죠. 네, 그래서 일단 점심 저녁은 최대한 고기 반찬을 하나 정도는 넣으려고 합니다. 보통 생선이나 육고기 같은 거 100g 기준으로 했을 때 단백질이 20g 정도 들어가 있어요. 그거밖에 안 들어있죠. 근데 100g이 우리 손바닥 정도 되는 크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두께는 한 요 정도 됩니다. 요 정도. 그래서 그거를 점심 저녁으로는 꼭 반찬 하나에 넣으려고 하고 가급적이면 생선 그리고 육고기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먹으려고 합니다. 그게 좋죠. 네. 그리고 아침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아까 얘기했던 분리유청 단백을 물에 태워서 먹는데 저는 20g까지도 전혀 문제가 없어가지고 20g을 한 번에 태워서 아침에 먹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제가 커피는 한 잔 무조건 해야 돼가지고 해야죠. 전 주로 아이스 라떼를 먹거든요. 아. 왜냐면 저는 우유를 먹어도 전혀 탈이 안 나기 때문에. 아우, 네. 좋다. 근데 아이스 라떼 한 우유 200ml 정도 들어간다 치면 거기에 단백질이 10g 정도가 들어가요. 생각보단 들어가 있네요. 생각보다 들어가요. 그래서 그렇게 먹고 마지막으로 이제 자기 전에 요거트를 먹는데 사실 제가 요거트를 먹는 목적은 다음날 어떤 배변 활동을 위해서긴 합니다만 유산균? 네. 근데 그 요거트도 한 200g 정도 먹는데요. 200g 안에 단백질이 10g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트 많이 드시네요. 네네네.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은 총 한 80g 정도를 먹는 효과가 있어요. 또 추가적으로 만약에 내가 그날 근력 운동을 했다 그러면 근력 운동하고 나서 한 15에서 20g 정도 단백질 파우더 아까 말씀드린 분리유청 단백 있죠? 그거를 태워서 한 번 더 먹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의 단백질 루틴 그리고 단백질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